자, 지수와 로그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거듭 제곱근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겠죠. 거듭 제곱근의 정의. 자, 거듭 제곱근의 정의. 자, 이렇게 됩니다. A의 n 제곱근. 자, A의 n 제곱근이라 하면 말로 쓰면 이렇게 돼요. n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말하고요.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자, x n제곱이 a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인 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x 값은 n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n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일부는 실수고요. 이 중에 일부는 허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a n제곱근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4의 뭐 3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거야.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즉 이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좀 복잡해요. 푸는 거는. 어쨌든 x는 뭔지 몰라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게 돼요. 뭐 간단한 거 갖고 해볼까요? 자, 뭐 16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면 4제곱해서 16 되는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4제곱해서 16 되는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16의 4제곱근이 돼요. 구해볼게요. 얘는 계산하기 편하니까 계산해볼까요?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고요. 자,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든지 또는 4가 되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요. 자, 16의 4제곱근은 다음과 같이 4개가 있어요. 2i하고 마이너스 2i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총 4개가 존재해야 되고요. 16의 4제곱근을 다 대봐라. 그럼 이 4개를 다 대줘야 돼요. 자, 이거랑 비교해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n제곱근 a라는 표현이에요. n제곱근 a는 그냥 이 기호를 읽은 겁니다. n제곱근 a 이렇게 이 기호를 한글로 읽었을 때 n제곱근 a라고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4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하나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제곱근 4 이런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제곱근 16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4제곱근 16 이걸 읽은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볼 건데 요거는 2예요. 4제곱근 16. 그러니까 여기 아까 16의 4제곱근 4개 중에서 요 값이 바로 4제곱근 16이 되는 거죠. 다음은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몇 개가 있느냐? 실수인 거듭제곱근 개수. 자, 얘는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xn제곱은 a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표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n을 기준으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 a를 기준으로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표를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볼 건데 결론부터 먼저 적고 와줄게. 자, 홀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예요. 근데 짝수 제곱근일 때는 자, a가 양수일 때는 2개고요. a가 0일 때는 0 하나밖에 없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없어요. 0개예요. 자, 이게 결론인데요. 요거를 실제 사례를 갖고서는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홀수 제곱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쉬운 숫자를 해볼게요. 양수 8. 자, 8의 3제곱근, 세제곱근 중 실수. 자, 이번엔 0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요. 다음 16의 양수 16의 4제곱근. 자, 짝수제곱근 조사해봅시다. 다음 0의 4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3승이 8이 되게 만드는 x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세제곱근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는 2예요. 2를 세제곱하면 8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x 세제곱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 구해볼게요. 이거는 세제곱근 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는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되고요.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찾아보면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와 같이 홀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마이너스 2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4제곱근 4제곱근 16. 16의 4제곱근을 볼 거야. 자,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 요게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정말로 한번 2도 4제곱 해보고 마이너스 2도 한번 4제곱 해봐. 정말로 4제곱하면 16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모두 다 실수인 16의 4제곱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x 4제곱이 0 되는 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4제곱근 0.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거 찾아보면 이거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짝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실수에 대해서는 실수의 짝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거듭제곱근 계산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형태인 n제곱근 a의 n승,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n제곱근 a의 n승은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생각이 됩니다. 자, n이 홀수일 때하고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홀수제곱근, 짝수제곱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되고요.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홀수제곱근에 대해서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양수 음수인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볼게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세제곱근 8이야. 그럼 세제곱해서 8 되는 수는 2죠. 실수 중에서는 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고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홀수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2면 그 결과도 그냥 2, 요 안에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그 결과도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짝수일 때는요,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거 계산해 보시면 4제곱근 16이거든. 그러면 요거 그냥 2가 아니라 이거 2가 돼야 되죠. 이거 2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절대값을 씌워서 나가 주어야 2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 제곱근이면. 또 양수에 대해서도 뭐 해보면 똑같죠. 4제곱근 16이니까. 자, 그래서 그냥 나가지 말고요. 짝수 제곱근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양수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짝수 제곱일 때는 이 안에 게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요. 어떻게 나가요? 절대값을 씌워서 나가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먼저 n제곱근을 a라는 숫자에다가 n제곱근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n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얘는 자 a예요. 자,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거
이 두 가지 빨간 박스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고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얘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세제곱근 2의 세제곱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세제곱근 2를 3번 곱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세제곱근 2가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기 때문에 요거 2가 돼요.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도 자, 이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란 말이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그 숫자를 실제로 세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자, 4제곱근 2의 4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자, 4제곱해서 2 되는 수를 실제로 4제곱하면 2가 되고요. 자,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런 거는요 애초에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4제곱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것은 허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되는 거죠. 실수만 존재하는 숫자인 거야.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모든 결과들이 다 이 안에 게 그냥 그대로 튀어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므로 제곱근을 먼저 씌우고 나중에 n제곱을 하면 그냥 없애면 돼요. 그냥 a만 남겨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거듭제곱근 연산을 해볼 건데요. 거듭제곱근의 연산. 일단은 알려줄 건데 나중에 가면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야. 왜냐면 지수법칙으로 써서 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일단 자, 같은 거듭제곱근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반대로 합쳐져 있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쪼개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잖아요. 이것도 하나로 합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쳐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 조심할 거는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해요. 혹시 음수가 있을 때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성립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A, B가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n제곱근 a를 또 m제곱근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mn제곱근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n제곱근 a를 이거를 m제곱근 n제곱근 a 혹은 이걸 순서를 바꿔서 n제곱근 m제곱근 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a가 양수일 때에 대해서만 항상 확실히 성립하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몰라. 자, 뭐 그런 거를 기억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가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지수 법칙으로 보통 계산을 해요. 지수 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런 거 계산해라 그러면 그냥 지수로 a의 n분의 1승 b의 n분의 1승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하면 a, b의 n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제곱근 a, b 도로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저것도 m제곱근 n제곱근 n제곱근이죠. n제곱근 a 이러면 n제곱근은 a의 n분의 1승이고요. m제곱근은 n분의 1승이고 지수법칙에 따르면 둘이 곱하면 mn분의 1승이죠. 그래서 m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도 한번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 여기 자, 이렇게 빨간색 표시해주는 이 부분 한번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거듭제곱근의 크기 비교. 거듭제곱근이 나왔을 때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자, A란 숫자랑 B라는 숫자가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어. 자, 이때 단 A는 양수, B도 양수여야 돼.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A를 똑같이 n제곱, B도 똑같이 n제곱, 둘 다 n제곱을 해봤을 때, 자, 만약에 A의 n제곱이 B의 n제곱보다 크잖아요. 양수 A, B에 대해서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n승이 B n승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A가 B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둘 다 똑같이 n제곱을 해서 적당히 몇 제곱을 적당히 하셔서 해서 거듭 제곱근을 없앤 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뭐 해볼까요? 7 하고요. 너무 큰가? 숫자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숫자를 좀 줄일게요. 세제곱근 2 하고요. 4제곱근 3 하고요.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얘네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2제곱을 해보는 거야. 12제곱. 12제곱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2의 12제곱은 2의 4제곱이 돼요. 3의 4제곱근의 12제곱은 3의 3제곱이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3분의 1제곱을, 이게 세제곱근이야. 이걸 12제곱하니까 2의 4제곱이 된다고. 또 3의 4분의 1제곱이 4제곱근 3인데 이거를 12제곱하면 3의 3승이 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해봐. 얘는 16이고 얘는 27이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4제곱근 3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은 요거는 거듭 제곱근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거듭 제곱근을 통일해 주는 거죠. 통일. 이런 식으로. 자, 세제곱근 2에서 2를 4제곱해주고 대신 3에다가 4를 곱해서 여기도 12제곱근. 12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통일해 주는 거야. 자, 여기다가 4 곱해주고 여기도 4를 곱해주라는 거죠. 또, 자, 이번에는 12제곱근 3의 세제곱. 자, 여기도 세제곱 해주고 여기도 세제곱 똑같이 해줘서 거듭 제곱근을 통일한 후 비교를 해보면, 자, 3의 세제곱이 2의 4제곱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게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두 번째 다른 방법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스타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념서 같은 데 나오는 크기 비교할 때, 거듭 제곱근 크기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은,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